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5살 평범한 회사원 넬라입니다. 저는 돈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짠순이고 남편은 돈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고요? 남편의 장점은 정말 많지만 경제관념이 다름에도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 핵심적인 것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편은 결혼 전에 돈은 못 모았지만 사치를 좋아하거나 허영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만약 자취한다면 그 자취방에 여러 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의 취향, 성향,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어요. 집에 갔는데 명품 시계, 명품 신발, 명품 티셔츠는 한 개도 없었고요. 그 당시 남편이 연식이 좀 된 빌라에 살았는데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더라고요. 집밥도 곧잘 해먹은 흔적이 있고요. 결혼하면 집안일도 잘하겠구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결혼해보니까 진짜 집안일을 남편이 6, 제가 4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취집에서 남자친구가 평소에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결혼하면 그대로 복붙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집에서 혼술하면서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결혼 후에 집에서도 똑같이 해요. 다만 살만 오동통하게 쪘을 뿐이죠. 두 번째, 잘못 생각한 건 빠르게 인정하고 저한테 바로 사과합니다. 남편은 자존감이 높고 사고가 유연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연애 때 치열하게 싸워보면 알아요. 결혼 전에 서로 자산을 오픈했는데 뜨악!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본인이 잘못 관리한 건 솔직하게 인정하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의논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의논 끝에 남편의 변액보험 해지해서 현금 2,500 바로 확보했고요. 제가 가계부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달 가계부를 꾸역꾸역이지만 쓰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생각하더니 변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에게서 저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느꼈어요. 저는 회사에서나 친구들한테는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는데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탓, 남 탓을 하기보다 일단 해결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행 같이 가보면 알아요. 여행의 묘미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죠. 연애할 때 남편이랑 부산 여행 갔었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레스토랑 문 앞까지 갔는데 그날 휴점인 거예요. 그때 제 남편은 너 미리 확인 안 하고 뭐 했냐?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하면서 재빨리 다른 선택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마음이 몹시 상하는데 남편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요즘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빠릅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예측 불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럴 때마다 배우자가 남 탓, 상황 탓하거나 우울해하고 있으면 저 또한 힘들 것 같은데 다행히 남편은 저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비밀이 없고 늘 진실되고 솔직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들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흔히 끼리끼리 친하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왜 내 남편과 친한지 알게 되면 남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 친구들은 다들 착하고 솔직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이 돈 관리에는 크게 관심 없지만 늘 진실되고 솔직하니 오히려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의 통장을 오픈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남편은 돈을 못 모았다고 해서 특별히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직장도 있고 돈 관리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저도 뭐 20대 때 욜로 했었으니 남편의 소비 습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은 인생에서 온전히 나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대급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좋은 배우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친구, 선배, 지인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책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나 자신부터 파악해라 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저는 20대 후반 때 욜로로 살면서 고급 레스토랑, 호캉스, 여행을 원 없이 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제보다 나은 삶,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만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요. 남편은 저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결론은 경제관념 하나 다르다고 이 좋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지 였어요. 더구나 우리 남편이 제 말 듣고 가계부도 쓰고 사치도 안 하고 본인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죠.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결혼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결혼 후에 집도 사고 돈도 함께 모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나서 책임감도 더 강해지네요. 만약 제가 결혼 전에 부익남님 TV에 경제관념 다른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냈다면 그건 힘들죠 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익남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결혼할 때 타인의 조언은 참고만 할 뿐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 얘기도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경제관념이 달라 라고 하면 친구가 뭐라 해요? 야, 다시 생각해봐. 너 경제관념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인데 남편의 좋은 점은 빼고 경제관념에 대해서만 안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듣기는 어렵죠. 결혼은 나 스스로 선택하고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매우 외로운 의사결정입니다. 본인을 믿고 나와 치열하게 대화해보세요. 결혼할 상대가 같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인지, 가장 깊숙한 곳에나 가장 추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결혼은 애쓰고 힘들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연애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사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 그때가 결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아침을 여유롭게 차려 먹으니 굉장히 신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랍니다.